2024년 기준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화로 약 4경 7천조 원. 세계 최강대국이 왜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빚이 오히려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뉴스를 보면 국채금리 상승, 미국 국채 매도, 국가부채 위기 같은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채가 정확히 뭔지, 왜 나라가 빚을 지는 건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은 드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채의 기본 개념부터 채권 수익률과 금리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가부채 현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국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겁니다. 국채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쓰는 차용증이죠. 정부가 국민이나 기관, 외국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일정 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돈을 빌려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쓸 돈이 세금 수입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국방, 교육, 복지, 도로 건설 등 국가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국의 2024년 정부 예산만 해도 656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을 전부 세금으로 거두면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국채로 메우는 겁니다. 국채는 만기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1년 이하는 단기채, 1년에서 10년은 중기채, 10년 이상은 장기채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채인 10년물 국채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국채를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국채가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국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채권 수익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국채를 보유했을 때 얻는 연간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액면가 100만 원짜리 국채가 연 3%의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 채권이 인기가 없어져 90만 원에 거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90만 원을 투고 3만 원의 이자를 받으니 실질 수익률은 약 3.3%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채권이 인기가 많아져 110만 원에 거래되면 수익률은 약 2.7%로 내려갑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가격이 내리면 수익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채 수익률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가 높아지니까 기존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고 기존 채권 가격은 하락하며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수익률은 하락하죠.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단기보다 높습니다. 오래 빌려주니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단기 수익률이 장기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이것을 수익률 곡선 역전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난 후 거의 대부분 경기 침체가 뒤따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국의 국가부채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한국입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24년 기준 약 11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약 50%에 달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30% 초반이었는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복지 지출 확대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극적입니다. 국가부채가 35조 달러를 돌파했고 GDP 대비 120%를 넘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주기적으로 부채 한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합니다. 부채 한도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인데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 정부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이 문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죠. 하지만 미국 국채는 기축통화인 달러로 발행되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무려 260%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도 일본 경제가 즉시 붕괴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국채의 약 90%를 일본 국민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외국 자본의 갑작스러운 이탈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리 부담이 커지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고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하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채는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지만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국채금리가 움직인다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숨어있는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국가 재정 상태까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제 기초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인플레이션부터 금리, 기축통화, 환율, GDP, 그리고 국채까지 이 6가지를 이해하시면 경제 뉴스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